어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역사적인 성과를 설명했습니다. 이제 그는 이것이 분쟁을 종식시키고 레바논과의 평화협정으로 가는 길을 여는 것을 목표로 한 합의의 틀이라고 말했습니다. 역사 성과라는 말은 정말 큰 의미입니다. 저는 이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려 합니다. 지금 벌어지는 일은 단순한 헤드라인 그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황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앞으로 수년간 이스라엘이 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방식을 바꿀 만한 일이 여기서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베냐민 네타냐후가 한 말과 그 의미를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모든 것을 담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미지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3D 영화를 보기 위해 영화관에 나란히 두 사람이 앉아있다고 상상해보세요. 한 사람은 3D 안경을 쓰고 다른 한 명은 안 썼습니다. 같은 화면, 같은 영상이지만 경험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날 서구가 중동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결정적인 렌즈는 현실주의라고 불립니다. 이제 서구와 거리의 여유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건 곱씹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주제입니다. 서구는 지난 100년 넘게 자국 땅에서 큰 전쟁을 겪은 적이 없습니다. 이제 그것이 세대를 거치면서 한 문명의 사고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보세요. 적이 멀리 있고 직접적인 고통을 느끼지 않을 때 일종의 사치가 생깁니다. 그건 바로 잘못된 선택을 해도 즉각적으로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되는 사치죠. 거리는 당신에게 시간을 벌어주고 거리는 실험을 해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로 지난 수십 년 동안 심지어 2차 세계대전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서방이 그런 실험들을 해왔다고 믿습니다. 예를 들어 악이 정당성을 부여받거나 자원을 제공받으면 개혁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진정으로 사악한 사람들, 특히 종교적으로 동기가 부여된 악의 경우 그들이 추구하는 더 나은 삶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기에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세상에서 자신들의 종교적 광신과 다르게 생각하는 모든 것, 모든 사람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서방 지도자들이 악에 굴복하고 그것을 개혁하면 상황이 바뀔 것이라고 믿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본능적으로 그리고 기본적인 시각으로서 그것은 엄청나게 많은 결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미국 건국 당시 조지 워싱턴이 이해했던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전쟁에 대비하는 것이 평화를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강경한 발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실주의라고 불립니다. 이제 시각을 바꿔서 중동을 바라봅시다. 권력은 본질적으로 악하고 타협이 강함을 보여준다는 그 생각과 대조해 봅시다. 이스라엘의 현실에서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은 수천 마일 떨어진 곳이 아닙니다. 그들은 불과 몇 마일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환경에서는 판단의 실수가 학문적인 문제나 다음 실험에서 바로 고칠 수 있는 실험실 실험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것을 즉시 느낍니다. 그래서 종교적이든 세속적이든 우파든 좌파든 지금 이스라엘에는 적들과 이웃하며 살아가는 데서 얻은 뼈저리게 체득한 분명한 인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국가는 특히 가장 훌륭한 순간에 근본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종교적으로 동기가 부여된 악, 즉 이슬람 근본주의나 중세시대 유대인을 박해했던 십자군과 같은 또 다른 근본주의는 스스로 물러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상적인 정치 행위자처럼 경제적 유인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평화의 손길을 내민다고 해서 개혁하지도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적어도 이 지역에서는 그리고 아마 전 세계적으로도 악은 진정으로 그리고 포괄적으로 패배할 때만 물러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독일에서도 그걸 봤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일본에서 보았습니다. 그것들은 아마도 몇 안 되는 예시 중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는 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항복입니다. 이제 저는 계속 반복되는 교훈을 살펴보고 이것이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언급한 현재의 합의로 우리를 이끌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06년 레바논을 살펴봅시다. 저는 그 전쟁에 참전했으며 이는 현재 상황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2006년 전쟁 이후에 계획이 있었습니다. 국제적으로 지원받는 계획이었죠.
레바논 군대는 UN 평화유지군 지원으로 헤즈볼라를 무장 해제하고 리타니강 남쪽을 장악해 헤즈볼라가 그 지역에 없도록 할 계획이었습니다. 이 계획은 UN 등 많은 이들에게 실현 가능해 보였지만 이스라엘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는 논리적으로 들렸고 미국과 다른 나라들이 UN에 당당하게 제시할 수 있는 그런 합의안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일어난 일은 정반대였습니다. 헤즈볼라는 약해지지 않았고 오히려 극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이란이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란이 본 것, 이란이 해석한 것은 이스라엘이 압박을 받고 철수했다는 사실이 헤즈볼라가 살아남았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점입니다. 헤즈볼라는 중거리 지역 위협에서 세계 최대의 비국가 테러 조직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들은 이란으로부터 막대한 자금 지원을 받았고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성공한 것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다른 주요 국가들로부터도 막대한 지원을 받았습니다. 더 나아가 헤즈볼라는 하나의 모델이 되었고 일종의 프랜차이즈가 되었습니다. 다른 단체들도 주목했습니다. 하마스도 주목했고 곧바로 움직여 가자 지구를 장악했습니다. 몇 년 후 그들이 이스라엘의 미사일을 발사해 캐스트 리드 작전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쓴 책 When the Stones Speak에서 언급했듯이 그 충격파는 이스라엘 내부 깊숙한 곳까지도 미쳤습니다. 사실상 무슬림 형제단의 한 분파인 북부 이슬람 운동은 세력의 흐름이 바뀌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아랍인들을 모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상당 부분 이스라엘의 충성심을 가지고 있었고 이스라엘이 강한 국가라고 느꼈던 아랍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철수하고 헤즈볼라가 부상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지도자인 라이드 살라흐는 참고로 이스라엘 시장이었고 2번이나 이스라엘 시장을 지냈으며 믿기 어렵게도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라이드 살라흐는 북쪽, 즉 트라이앵글로 알려진 지역에서 이스라엘 아랍인 추종자들을 이끌고 구시가지로 행진했습니다. 그들은 구시가지 바로 옆에 있는 시르완과 쉐이크 자라의 군중을 모았고 서쪽 벽 바로 옆에 있는 덩 게이트를 통과하려고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그들을 저지해서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다윗의 도시로 방향을 돌렸습니다. 저는 그 시절을 기억합니다. 그들은 발굴 작업에 참여하던 아랍인 관리자들의 차량에 불을 질렀고 90명 이상의 아랍인 직원들 이 일을 그만두도록 강요했습니다. 그것이 약해 보인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후폭풍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것은 결코 한정된 곳에 머물지 않습니다. 이제 오늘날로 시선을 돌려 우리가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레바논을 위한 새로운 합의가 있습니다. 미국이 1억 달러를 투자해 지원하는 레바논 군대가 다시 한번 헤즈볼라의 무장을 해제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문서상으로는 레바논이 결국 안정되고 이웃 국가들과 정상화될 수도 있으며 언젠가는 이스라엘과도 정상화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솔직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수사적인 것이 아니라 진짜 현실적인 시각으로 생각해 봅시다. 이번에는 무엇이 달라질까요? 지난 20년 동안 헤즈볼라를 무장 해제하지 못했던 레바논 군대가 이제 그것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근본적인 변화가 무엇입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질문에 대해 지금은 헤즈볼라가 크게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이것이 기회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헤즈볼라는 지쳐있지만 이란은 이제 국제적 압박을 견디고 살아남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란은 스스로의 복귀 조건을 협상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것은 뉴스에 등장한 한 가지 세부 사항입니다. 최근 심지어 지난주에도 헤즈볼라는 베이루트 국제공항으로 가는 길에 이란의 합의를 축하하는 표지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패배했다고 느끼는 조직의 행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헤즈볼라가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에 대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충분히 다뤄지지 않은 진짜 긴장이 있습니다. 미국이 이란과 맺은 합의는 IRGC의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더 강해진 IRGC는 레바논에 있는 그들의 대리 조직인 헤즈볼라를 강화시킵니다. 그리고 동시에 레바논에서는 레바논 군대가 이란 합의로 인해 강화되고 있는 같은 헤즈볼라를 무장 해제시키기로 되어 있는 협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전투원, 즉 이 경우에는 레바논 군대를 훈련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헤즈볼라를 무력화하고 무장 해제시키고 해체하러 보내기 전에 링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의 손발을 묶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이 둘이 어떻게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뭔가 놓칠 수 있지만 우리 모두 이 질문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문호의 다리를 물리치려고 하면서 동시에 문호의 머리를 정당화하고 있다면
그건 결국 우리 스스로 발등을 찍는 게 아닙니까? 이런 배경에서 저는 네타냐후가 발표한 내용과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로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시작했던 언론 브리핑과 합의의 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총리가 말했듯이 핵심 요소는 미국과 레바논 모두 이스라엘의 안보가 필요로 하는 한 이스라엘이 옐로우 라인으로 알려진 안보지대를 유지할 것임을 인정했다는 점입니다. 현재 레바논 군대가 헤즈볼라를 소탕하는 임무를 맡은 두 개의 시범구역이 있습니다. 이 두 곳을 실험실처럼 생각해 봅시다. 이제 옐로우 라인을 넘어 레바논 더 깊숙한 곳에, 그리고 하나는 옐로우 라인 중 하나와 약간 겹치지만 그 바로 너머에 또 다른 구역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미국과의 관계 맥락에서 이루어진 신중한 양보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이 합의가 언젠가는 우리가 알게 되겠지만 네타냐후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의 관계에서만 진정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몇 주 동안 미국에서 여러 가지 상반된 메시지가 나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약화시키는 것처럼 보이는 메시지도 있었고, 미국 자체를 약화시키는 것처럼 보이는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오늘 미국이 이란 선박을 공격한 것처럼 미국이 이란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이는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총리와 정부는 매우 조용했습니다. 그들은 이 흐름에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미국을 공개적으로 비난하지 않고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변화는 이스라엘이 철수할 수 없다는 생각을 내세우는 것입니다. 제가 그 자리에 없었지만 이스라엘이 철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이 나왔을 수 있습니다. 이는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오슬로 협정 이후 수년 동안 전혀 현실과 맞지 않는 맹목적인 낙관주의에 기반해 만들어진 여러 합의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레바논 내 실질적인 주둔이 미국에 의해 정당한 안보 현실로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중요한 것뿐만 아니라 완전한 전환입니다. 이 특정한 문제, 즉 안보 입장을 고수할지 철수할지에 대해 네타냐후 총리는 실제 압박에 맞서 물러서지 않고 자신의 입장을 지켰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정부에는 선거를 의식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 모두가 엄청난 용기를 가지고 발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모두가 네타냐후 총리의 용기를 중심으로 하나로 뭉쳐야 하며 이것이 이스라엘 국가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친구들을 존중하지만 이스라엘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단연코 최우선 과제일 뿐만 아니라 결코 협상할 수 없는 현실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입장을 분명히 내세우고 친구들과 마주 앉아 그들의 눈을 바라보며 이것이 우리가 내세우는 것임을 분명히 할 때 그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친구들은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게 되고 심지어 그들조차도 설득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유부단하고 협상할 의지가 있다면 2000년에 에후드 바라크가 그랬던 것처럼 샤론과 올메르트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지요. 그러면 심지어 우리 친구들조차 우리를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잠깐만, 이게 정말 너희에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닐 거야. 왜냐하면 너희가 그거 그냥 공짜로 내주고 있으니까.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원칙은 이스라엘이 외교적 압력만으로는 안보 완충지대를 양보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이번 기자회견에서 주목할 만한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알다시피 잠시 한 걸음 물러서서 현장에서 이루어진 성과를 한번 살펴봅시다. 이 외교적 틀이 어떻게 전개되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처한 군사적 현실은 반드시 인정되어야 하며 매일같이 그렇게 인식되어야 합니다. 헤즈볼라의 무기와 비축물자의 약 90%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약 9,000명의 테러리스트 전투원이 제거되었습니다. 남부 레바논의 기반 시설, 제가 들어가 본 시아파의 이른바 집들, 그리고 그 아래 터널과 비축고, 헤즈볼라를 은폐해주던 무기들은 상당 부분 해체되었습니다. 이것이 완전한 해결책일까요?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은 중요한 점을 다시 확립합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데에는 큰 대가가 따를 것이라는 점입니다. 노란 선이 의미하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레바논 내부의 영토를 확보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공격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테러리스트들이 나쁜 짓을 하고도 처벌받지 않을 거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는 지속 가능한 안보의 기본 논리입니다. 이스라엘을 건드리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고 그 대가는 매우 혹독할 것입니다. 그 고통은 오래 지속되어 차라리 그날로 돌아가서 다른 선택을 했으면 좋았겠다고 후회하게 될 겁니다.
이제 시야를 넓히고 싶습니다. 우리가 놓칠 수 있는 더 큰 그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3년 10월 6일 이스라엘의 전략적 지도를 떠올려 보십시오. 가자 지구에는 하마스가 뿌리내리고 있었고 레바논에는 헤즈볼라가 무장한 채 활발히 활동하고 있었으며 시리아는 적대적인 세력이었고 이 모든 것을 이란이 조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실제로 그 불의구리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오늘의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의 안보지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시리아의 헤르몬 산맥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가자 지구의 동쪽 가장자리는 이스라엘 군대의 통제하에 있습니다. 2년 반 전에 누군가 그 지도를 설명했다면 우리는 믿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스라엘이 자신의 안보상 필요를 분명히 하고 있으며 물러설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장해 성숙해진 새로운 이스라엘입니다. 부모의 집을 떠나 이렇게 말합니다. 있잖아. 이제 나는 이걸 내 힘으로 해결할 거야. 처음에는 부모가 그래도 내가 널 챙기고 있잖니?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부모는 이렇게 말하죠. 있잖아. 이제 네가 스스로 설 때가 됐어. 그게 더 성공적일 거야. 좋은 부모라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네가 혼자 설 때야. 그게 더 성공적일 거야. 있잖아요. 저는 클라우제비츠, 위대한 보수 전략가이자 군사 전략가가 전쟁은 정치의 다른 수단에 의한 연속이다 라고 썼을 때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늘 가르쳐지는 유명한 문장이지요. 그런데 실제로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실제로 사용할 의지가 있는 효과적인 군사력이 없다면 결코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당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군사적 위협과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10월 7일 이후로 아마 수십 년 동안 전 세계의 좋은 나라, 긍정적이고 자유를 추구하는 나라들 중에서 이스라엘만큼 위협을 무력화하기 위해 군사력을 사용할 의지가 있는 나라는 없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누군가 당신을 죽이려 하면 먼저 그를 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적이 당신을 찌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반격하지 말라는 것이 성경의 명령입니다. 당신이 먼저 일어나 공격해야 합니다. 최근 이스라엘이 이란에서 먼저 공격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나스랄라, 하메네이, 모하마드 데프 등 여러 인물들을 공격한 여러 상황에서 한 일은 이스라엘이 일어나서 먼저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군사적 입장이 정치적 현실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네타냐후 총리가 말했던 내용입니다. 이 합의의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합의가 계속되든 아니든요. 이 합의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리고 총리도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듯이 헤즈볼라가 심하게 타격을 입고 간신히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또한 신뢰할 수 없음을 이미 보여줬거나 앞으로도 결코 신뢰할 수 없는 행위자들과 양보나 신뢰 구축을 통해 안보를 달성할 수 있다는 모든 생각에서 의미 있는 이탈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이어졌는지 이미 보았습니다. 그 상처들은 아주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디에 있나요? 솔직히 저는 이 상황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틀린 적이 있었고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예전에 틀린 적이 있었습니다. 레바논 합의가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잘 되길 바랍니다. 하지만 레바논 군대가 20년간 못했던 일을 할 변화가 무엇인지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냉소적으로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아주 명확한 질문일 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군인들이나 우리 국민들이 그 대가를 치르길 원하지 않습니다. 만약 합의가 유지되고 레바논이 진정으로 헤즈볼라를 무장 해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정말 훌륭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합니다. 레바논 내에서도 주목할 내부 역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헤즈볼라의 그늘 아래 살아온 인구가 그 그늘이 약해지면서 이란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분명하다고 생각하는 것, 혹은 적어도 지난 몇 년간의 증거가 뒷받침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나라의 국민을 보호하겠다고 말하는 어떤 이스라엘 지도자라도 이러한 보안 구역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교훈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하며 적이 공격할 때 실제로 대가가 있다는 점과 현장에서의 군사적 배치가 중요하다는 점을 이해시켜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단지 그 순간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여러 해 동안 억지력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도 그렇습니다. 누군가 이스라엘을 공격해도 대가가 없다고 생각할 때, 그래서 우리는 사실상 매우 역사적인 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한가운데 있을 때는 항상 그렇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이스라엘이 어디에 설 것인지에 대한 결정들이 이 나라의 다음 장을 결정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론 슈필만입니다. 여기는 트루 이스트입니다.